10.16 재보선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부산 금정구에 한동훈, 이재명 여야 대표가 동시 출격했습니다. 자, 한동훈 대표는 지역 일꾼론, 토박이 지역 일꾼론을 강조를 했고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작은 선거지만 정권 심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권 심판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그 유세에서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 이제 끌어내려야 한다 이런 발언을 이제 3번 거듭했는데 나는 탄핵 얘기를 한 적이 없다. 그런데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 도저히 못 견디겠다면 그만두게 하는 게 대의민주주의다. 머릿속에 딴 생각이 가득 들어있으면 다른 사람이 멀쩡한 얘기를 해도 딴 생각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여당이 대통령 탄핵을 염두에 두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발언을 탄핵으로 해석했다는 거죠. 이러자 이제 한동훈 대표는 그렇게 우겨봐야 구질구질하다 이렇게 응수를 했고요. 어떤 말을 했을 때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해석하면 그것이 맞는 것이다. 국민의힘도 실컷 탄핵을 시사해놓고 발뺌하는 태도는 본인이 오랜 세월 반복해온 거짓과 부정직의 연장선상이다. 이렇게 직격했습니다. 과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아시겠지만 불체포 특권, 위성정당 등을 놓고 말을 바꾼 적이 있는데 이걸 좀 겨냥했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 대표의 탄핵 발언 부인,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금정에 공들이고 있는 여야 대표, 일꾼은 심판론 뭐가 먹힐지, 선거 결과 파장은 어떨지 한번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배정부 위원장. 네, 일꾼론하고 지금 뭐 정권 심판론하고 부딪히는데 저는 정권 심판론이 먹힐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국민 여론이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못한다. 그리고 특히 김건희 여사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다. 그래서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가 단순히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가 아니고 지금 전국적인 그런 선거가 돼버렸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선거 결과의 파장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하고 유사한 그런 파장이 올 수가 있다. 실제로 강서구청장에서 선거에서 패배하면서 김기현 대표가 사퇴 의사를 밝히고 결국 이제 물러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 현재는 2, 3%포인트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습니다. 네. 다행히 이긴 것으로 끝나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에 진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 책임론이 일 겁니다. 그리고 친윤에서는 한동훈 축출을 위한 대표직 사퇴를 요구할 것이고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낙마할 가능성도 있어요. 동시에 패배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완전 레임덕 식물 대통령으로 갈 수가 있고 반면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국의 주도권을 확실하게 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 상황에서 뭐 탄핵 얘기를 했다 안 했다. 그러니 이제 시비가 붙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재명 대표는 탄핵 얘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끌어내려야 된다. 왜냐 못할 경우에 선거를 심판하고 그래도 말 안 듣면 징치해야 되고 그래도 말 안 듣면 끌어내려야 했는데 이게 이제 탄핵을 시사한 거는 맞아요. 그러나 탄핵 발언을 하지 않은 것도 맞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론조사를 해보면 탄핵에 대한 여론조사는 없지만 윤석열 정권에 대한 퇴진 운동에 대한 여론조사는 있거든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데일리안에 의뢰해서 여론조사 공정에서 한 건데 퇴진 운동에 대해서 사유가 충분하다 54%, 충분하지 않다가 37%. 즉 이 얘기는 조금만 더 가서 탄핵을 물어보면 탄핵을 찬성하는 그런 국민 여론이 훨씬 더 높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 결과가 매우 중요하다. 네. 김민수 의원님, 정말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거네요. 선거 결과에 따라.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거 결과에 따라 당이 굉장히 곤혹스럽고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죠.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여기에서 지금 탄핵이다, 퇴진이다, 아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에 대한 여론조사도 있었는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아닙니까? 이게 여론으로 됩니까? 지금 이걸 여론으로 평론한다는 것 자체가 웃긴 거예요. 법치의 결과를 기다려야지 맞는 것이고 그것도 이재명 대표가 지금 그 연단에 서서 대통령을 끄집어내리겠다라고 했는데요. 탄핵을 얘기한 게 아닐 수가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방법은 탄핵만 있는 건 아닙니다. 두 가지입니다. 탄핵과 쿠데타. 탄핵을 얘기한 게 아니면 그럼 쿠데타 이야기한 건지 다시 묻고 싶어요. 예.
그럼 이게 끄집어내릴 수 있는 방법 국민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에요. 이걸 어떤 법에 근거해서 끄집어내릴 수 있습니까? 탄핵하고 쿠데타가 아니면.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내가 말실수를 했다라고 하면 내가 말실수했다. 말이 가했다. 이걸 인정하는 것도 정치인의 용기 있는 자세인데 이재명 대표는 말을 워낙 바꾸고 했던 말도 안 했다 그러고 안 했던 말 했다 그러고 이 말 저 말 바꿨던 흔적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존경한다 그랬더니 진짜로 존경하냐 그러고. 예.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지금 가벼운 모습들을 중역들이 보여주고 있냐. 대한민국의 정말로 높은 위치에 있는 정치인들이 국민들 보시기에 정치를 정말 계속 희화시키고 가볍게 만들고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것도 이게 국민의힘도 좀 반성하자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여당도 좀 반성하자 하는 게 금정구 같은 경우는 사실상은 이거 우리 강세 지역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서도 지금 여론조사가 이렇게까지 좁혀져서는 안 된다. 여기에 좀 진정성 있게 우리들도 다가서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이거 구청장 선거예요. 근데 이게 정권 심판 나오는 건 또 맞습니까? 정권 심판 나오는 건 맞나요? 여기 정말로 민생을 논하는 자리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실종됐습니다. 이런 거는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좀 반성을 하고 그리고 지금 무조건 지금 이거 몇 년째입니까? 벌써 21대 국회부터 정권 심판만 외치고 있는 180석 거대 민주당은 뭐 하고 있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본인들도 심판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선거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팩트인데요. 네.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려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좀 정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중요한 팩트니까. 공직에서 끌어내려야 된다면 그럼 누구를 지칭했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면. 누구를 지칭했는지 암시했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려야 된다라고 발언 안 했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니, 지금 이거 굉장히 사실관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본인이 말했던데 이런 게 말장난이다. 그럼 지금 끌어내리고 싶었던 사람이 공직으로 뽑힌 사람 중에서 지금 누구인지 말해보라고 하십시오. 아니, 누구를 지칭한 것인지. 말장난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팩트를 왜곡하면 안 된다니까요. 네. 자, 도저히 못 견디겠다면 그만두게 하는 게 대의민주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그 금정구에서 이런 발언을 한 걸 보면 이제 정권 심판론을 강조하면서 뭐 도저히 안 되면 끌어내리자, 그만두게 하는 게 맞다. 이게 대의민주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거 보면 이게 선거 전략으로 사실은 활용하는 측면이 있는 거로 보여지거든요. 그럼 야당이 뭐로 선거하죠? 다 정권 심판론이죠. 그러면 저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정권 심판론이 주가 됐죠. 거기에 여당이 선거 전략을 잘못 대응한 거예요. 김기현 대표가 거기에 전국 조직들 동원하면서 뭐 꼭 거기에 사진 찍고 와라 이런 엄한 전국 선거 이슈화를 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뭐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좋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걸 전국 선거화로 쟁점을 만들어 버리니까 당연히 필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고 당시에 어떤 득표율이나 이런 거 보면 딱 그 대통령 지지율하고 그 다음에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율과 반대율이 딱 그대로 나왔거든요. 투표 결과가. 저는 뭐 당연히 야당으로서는 이런 모든 선거만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떤 국정 운영이나 어떤 지도자에 대한 그 여론을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는 거, 공식적으로 짚어낼 수 있는 건 선거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야당으로서는 지금의 어떤 그 정권에 대한 심판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이고. 뭐 금정이 이제 그 선거구를 보면 원래 전통적인 보수 텃밭입니다. 21대 때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박무성 후보가 한 40% 정도 득표를 했고 백종원 현 의원이 보통 54% 정도를 득표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22대 때를 보니까 민주당의 박인영 후보가 이제 43% 정도 득표를 했고, 그다음에 백종원 현 의원이 56% 정도 득표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대선 때는 그 윤석열 후보가 65% 정도 득표를 하고 이재명 당시 후보가 한 40% 정도 득표를 한 것이라서,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6대4 정도 되는 곳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60% 정도의 보수 표가 나오는 곳이고 한 40% 정도가 진보 성향, 민주당 성향의 득표가 되는 곳인데, 지금 이만큼 많이 좁혀졌다는 것은 진보 유권자, 그러니까 보수 유권자들이 나오지 않거나 응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기본 지금 비슷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선거 막판까지 돼봐서 그 이분들 지금 어찌 보면 샤이 보수라고 하는 지역의 유권자들이 나올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될 것 같고, 저는 그 한동훈 대표의 독대 기사가 오늘 나온 것을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번 주말이 사전투표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제가 알기로는 사전투표일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그 지금 보수 유권자들로 하여금 안정감을 주는 뉴스일 수 있어요. 이 독대 뉴스가
이제까지 한동훈 대표가 뭔가 윤석열 어떤 대통령이 뭔가 티격태격하면서 약간 불안감을 느꼈었는데 이런 뉴스가 나옴으로써 그래 보수가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다. 그래서 보수 텃밭인 어떤 그 유권자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샤이 보수를 최대한 어떤 투표장으로 이끌기 위해서 저는 이 기사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뭐 그런 면에서라면 뭐 이번 주말에 사전 투표와 그다음에 그 사전 투표율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은 오히려 이번 주에 아마 저는 승기가 아마 이 금정구의 선거 결과는 거의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되게 좀 신박한 분석 같아요. 네. 독대한다는 그 자체가 여권 지지자를 투표장을 끌어낼 수 있는 충분한 유인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야당은 당연히 정권 심판으로 선거를 치릅니다. 그거는 뭐 역대 어느 선거나 마찬가지죠. 야당이라는 게 영어 자체로 어포지션 파트예요. 반대하는 정당이거든요. 무조건 정권을 반대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야당입니다. 근데 여기에 여당이 어떻게 응수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지난 총선에서 왜 졌냐면 이제 2조 심판으로 응수하면서 졌죠. 예. 심판 대 심판 프레임으로 가니까 어떻게 됐냐? 야당의 정권 심판 프레임을 아예 그냥 만들어준 이제 아주 그 패착이었다고 보는데 저는 최근에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이 국민의힘의 선거 전략에 그런 면에서는 좀 불안하다라고 보이는 것이 지금 이재명 대표 지금 오늘도 보시면은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되게 정면으로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먹히지 않는 공격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이재명 대표를 싫어할 대로 싫어하는 사람은 한동훈 대표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국민의힘 후보를 뽑아요.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중도층 아마 제가 봤을 땐 이번에도 결국은 10%포인트 내외로 접전일 것이고 그 안에서 누가 이제 중도층이 후보를 정하느냐의 문제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수층이 얼마나 투표장에 나오느냐가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저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는 보수층이 투표장에 좀 안 나올 가능성이 좀 있고 반대로 정권 심판 여론이 매우 두텁게 지금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야당 지지층들은 최대한 좀 선거에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한동훈 대표가 할 수 있는 정말 유일한 선거 전략은 읍소밖에 없어요. 한 번만 살려달라는 거거든요.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가서 무릎 꿇고 겸손한 자세로 보여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야당을 공격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다시 끄집어내는 그런 선거 전략을 쓰면은 그거는 중도층에게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라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국민의힘이 만약에 금정구청장 선거를 이기더라도 5%포인트 미만 차이로 이기면은 그거는 거의 그냥 이겼지만 진 것이나 다름없는 선거가 되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에 분명히 적신호가 올 것이고 다만 독대가 성사가 되느냐 마느냐 독대가 빨리 확정이 돼야지 이게 선거 영향을 미치는데 독대 할까 말까 갖고 이번 주말 보내면 오히려 더 큰 리스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일정이 확정이 되고 잡혀야 효과가 있다. 이런 내일부터가 사전투표거든요. 네. 그리고 이 말씀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사실은 누가 이길 거냐에만 너무 집중돼 있는데요. 네. 재보궐선거가 도대체 왜 이루어지는지 분명히 국민 손으로 다 뽑았는데 네. 예, 지금 여기 국민의힘에서 그 기존에 구청장을 하고 있던 여기 그 군수를 하고 있던 곳들 부산 금정이나 강화 같은 데들은 사망했어요. 예, 사망에 의한 지금 선거입니다. 근데 여기 민주당이 하고 있거나 지금 민주당이 이 야당계에 지금 무소속이 하고 있던 영광이나 지금 곡성 같은 경우들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해서 지금 이게 당선 무효입니다. 그럼 민주당 같은 경우에 지금 이런 경우에는 원래 후보도 안 내기로 돼 있었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다 놓치고 우리들이 지금 이러한 사유를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이 사과가 먼저여야 됩니다. 이러한 사회적 비용 그리고 국민 혈세를 다시 또 선거에 낭비시키는 거 이러한 부분에 사과가 먼저여야 된다. 그리고 투표하는 국민들께서도 왜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지는지 반드시 아실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도 국민의힘에서는 많이 강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자 댓글 읽어드리고 영광 선거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니 윤 정권 비판한 뒤 끌어내려야 한다고 했는데 대통령 끌어내리는 방법은 탄핵뿐인데 술 마시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란 거랑 뭐가 달라? 이렇게 이제 이재명 대표 발언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셨고요.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탄핵 얘기 부담스러우니 저러고 말장난하는 것이다. 오늘 방송에서 말함.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금정구 이번엔 바뀔지 기대된다. 금정 여당 위태위태하다. 한동훈 후폭풍 감당할 수 있겠나. 이런 의견. 부산은 지나가는 유기견도 빨간 옷 입고 나오면 뽑아준다는 그 지역 아닌가. 절대 안 바뀝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자,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는
처음에는 이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의 이제 경쟁 구도였는데 사실 이제 진보당이 치고 올라오면서 이제 3자 대결로 이제 굳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장세일, 조국혁신당 장현, 진보당 이석하 후보 치열한 경쟁전인데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안개 속입니다. 자, 조국혁신당 대표 또 이재명 대표 오늘 영광으로 출격을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사실 어제에 이어 오늘 오전까지 이틀간 지원 유세를 하고 있고요. 조 대표는 오전에 국감을 참석한 뒤에 이제 오후로 간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제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광에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선을 교란하면 안 된다. 여야가 서로 대척점에서 강고하게 대치하고 있는데 뒤에서 너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고 옆에서 붙어 찌르면 되겠냐. 그러면서 만약 이번에 민주당 정신 차려야 해 생각해서 안타깝지만 다음 기회에 하는 일 벌어지면 보수 언론, 여당은 반격할 절호의 기회로 여길 거다. 지금 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정권 심판의 길에 힘을 합쳐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표의 교란 발언.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조국혁신당하고 진보당 후보 양쪽에 끼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이제 이재명과 조국의 대리전. 이게 아주 파장이 또 어느 정도일지 궁금합니다. 윤진 대표. 근데 저는 약간 이제 초반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강력한 그 경쟁 구도로 가다가 갑자기 진보당이 급상승을 하면서 조국혁신당이 좀 바람이 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을 견제하는 조국혁신당의 지위가 되게 이제 여기서 얼마나 그거 살 수 있냐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제3의 후보 진보당이 치고 올라오면서 이게 이제 민주당 대 그냥 일반 군소정당의 구도로 가게 되면 저는 결과적으로는 여론조사와는 달리 민주당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난번 부산에서의 총선도 보면요, 그때 그 김희정 의원 지역구죠. 그쪽도 보면은 진보당이 막 되게 이기는 걸로 나왔었어요. 여론조사에서.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격차가 되게 심하게 국민의힘이 이겼죠. 그게 이제 나중에 들어보니까 여론조사도 상당히 그 조직이 되게 중요해요. 빨리 전화를 막 받아주는 거죠. 거기 상주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론조사와 실제 투표의 결과는 좀 격차가 있을 것인데 조국혁신당의 흥행이 약간 좀 꺾였다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 그렇다면은 진보당과 조국혁신당에 원래 주려고 했던 사람들이 약간 민주당으로 쏠리면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좀 도와주는 꼴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좀 분석이 됩니다. 설주환 변호사가 아무래도 좀 그 지역 선거에 좀 정통하다 봐야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얘기를 좀 들어보면 그 기존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가 좀 득세를 했던 것은 인물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인물이 민주당 후보에 비해서는 지역민들이 판단하실 때는 좀 평가가 더 낮다라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조국혁신당 후보가 득세 조금 상승세를 이어갔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진보당 후보가 이제 들어오면서 3파전이 됐고요. 이로써 저는 피해를 누가 입었을까? 이 표를 잠식되는 건 저는 조국혁신당이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진보당 후보가 당선되리라는 것도 한번 예측해 볼 수 있는 게 이 전도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이 아니라 무소속 지자체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남 서부권, 특히 영광, 무안 뭐 이런 군 단위에서는 상당히 민주당보다는 그 무소속이 되는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종종 있었던 선거 결과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어떤 지역민들이 어떤 판단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또 기존에는 어떤 그 전국 지방선거가 이루어졌을 때는 이렇게 뭐 이재명 당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지 않았었어요. 보통 민주당에서도 가지 않고 그랬는데 어찌 보면 전국 선거판이 돼버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또 민주당 전통적인 지지자들이 많이 나오실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진보당도 이렇게 좀 작은 선거에서는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꼭 민주당이 당선을 낙건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추세로 보면 대이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이변? 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진보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이유는 당초에는 이제 민주당 1강 구도였는데 조국혁신당하고 민주당하고 2강 구도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다가 지금 진보당 후보하고 3강 구도가 됐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 보면 진보당 후보가 1위로 올라가서 35%, 그럼 민주당 33%, 혁신당 후보가 뚝 떨어져가지고 27%거든요. 그러면 여론조사는 추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추세를 보면
혁신당 후보는 지금 추락. 그리고 진보당 후보가 상승. 지금 상승세로 수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전통적 민주당 텃밭인 호남에는 견제 심리가 있어요. 국민의힘만 안 되면 되는 거예요. 누가 돼도 똑같다. 이런 심리가 있고 좀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진보당의 세 가지가 지금 먹히고 있어요. 첫 번째 조직. 전국에 다 당원들이 와가지고 선거운동을 하거든요. 두 번째 전략. 뭐냐면은 전통적인 선거운동을 하지 않고 완전히 봉사활동으로 그러면서 지역 민심을 완전히 흔들어 버렸거든요. 세 번째 공약이 지금 먹히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특히 시골에는 70대 이상 노년층의 표가 중요한데 지금 경로당 무상급식 확대 공약을 내놨어요. 점심과 저녁을 주겠다. 이 세 가지가 지금 삼박자를 하면서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당 조직세가 위력을 발휘하느냐 발휘하지 못하느냐. 만약에 민주당 조직세가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진보당의 바람이 이긴다면 제가 볼 때는 대이변이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지금 상황에서는 좀 예측이 됩니다. 자, 배종우 부위원장 분석처럼 대이변이 나온다면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의 리더십 관련해서는 향후 어떤 측면이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이재명 대표나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 마찬가지인데 여기에서 최소한 조국 대표가 만약에 된다면 이게 대안정당으로서의 가능성, 불임정당의 불명예를 없앨 수가 있고 그만큼 민주당이 어찌됐든 간에 위기를 맞는 상황인데 만약에 조국 혁신당조차도 안 되고 이게 진보당이 된다라고 하면 이건 둘 다 굉장히 큰 타격으로 올 것이다. 정치적 타격으로 올 것이라는 건 너무 자명한 일이라고 둘 다 타격을 둘 다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죠. 진보당이 아까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진보당이 전체 규모는 크지 않기 때문에 전체 선거, 뭐 큰 선거에서는 이렇게 활동을 못 해요. 근데 이런 보궐선거에 집중적으로 당원들이 모이는데 이 말은 민심이 움직인다. 그러니까 진정성을 다하면 어딘가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걸 또 보여주는 방증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이 지금 영광선거나 곡성선거에서 보세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여기에서 당선되면 월 100만 원씩 주겠다. 네, 조국 대표 당선되면 월 1,200씩 주겠다. 네, 뭐 지금 이런 발언들을 하면서 이게 지금 얼마나 국민들을 월 무시하는 120만 원. 네, 월 120불 주겠다. 네, 그럼 이런 것들이 지금 얼마나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 지자체 중에서 자립도가 꼴등에 해당하는 지역들이거든요. 10%가 안 되는 지역들이에요. 곡성이나 영광이나. 그러니까 지금 이거 어떻게 한번 이겨보겠다라고 국민을 속이고 이런 정치 수준으로 나아가서 되겠는가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경로당에 진보당이 아까 점심 저녁을 준다고 공약했다고요? 네네. 그러면 여기다 아침을 더 주겠다고 하는 간식까지 합치면은 뭐 네. 이거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진보당의 공약이 그나마 실현 가능성이 있다. 왜? 다른 지자체에서도요. 여기 경로당의 점심 식사 정도들은 제공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많습니다. 이걸 비용으로 인원수에 따라서. 그럼 이 정도는 예를 들어 진보당이 타 지자체에서 하는 정도를 저는 현실적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고 봐요. 오히려 더 현실적이다. 예. 근데 지금 이게 이재명 대표 정말 여기 당선되면 월 100만 원씩 줄 겁니까? 연간 1,200 줄 거예요? 여기에 조국 대표 진짜로 월 120씩 연 1,440 줄 겁니까? 그럼 이런 것들이야말로 지금 포퓰리즘 정치인 거고 표를 매수하는 거랑 똑같다. 매표 정치랑 뭐가 다르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까 뭐지 배종우 교수님이 언급하신 여론조사 개요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리얼미터가 남도일보 의뢰를 받아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영광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고요. 여기에 응답률이 18.8%,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4.4%, 플러스 마이너스 4.4%라는 거. 그 다음에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군수 선거하고 곡성 군수 선거는 실상 이 전국 판에서는 별로 영향은 없어요. 근데 단지 어떤 호남권 내에서의 앞으로의 조국 혁신당이 얘도 이대로 갈 것인가? 여기 되면 다음 총선에서도 또 비례를 할 수는 없어요. 비례정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지역적인 기틀을 마련해 보고자 하는 어떤 것인데 여기에 지역민들이 그 트렌드를 쫓아가 줄 것이냐인데 진보당 오시면 조금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